검찰은 힘이 셉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수사 인력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법정 구속이 됐고 딸 조민 씨의 인턴 지원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설 연휴 때 이어 또 한 번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속내일지 먼저 3년 전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힘이 셉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습니다.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로 저희가 시작을 하네요. 이현정 의원님. 네. SNS 내용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록을 만들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 좀 쉽게 풀어볼 필요가 있는 게 조국 전 장관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뭔데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참 이게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가 수사 기능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야 되는가라는 저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처음부터 만나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 국가수사본부라는 그 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은 그럼 6대 수사범죄, 즉, 부패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공직자, 선거 등등의 6대 범죄만 수사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올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이상 검찰한테는 수사권도 조금 더 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즉,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서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또 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참 저도 외우기 힘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수사기구가 많은 나라는 제가 아마 세계 유례가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검찰이 밉다고 해서 검찰을 갈갈이 찢어서 공소청을 만들고 공수처를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아마 이제 앞으로 공수처 같은 경우도 수사 기소권과 수사권이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공수처도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두 개로 나누자고 할 판입니다. 정말 세계 유례가 없는 수사기구의 어떤 분열 현상을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좀 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범여권의 결단만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 명분은 차고 넘친다. 뭐 이런 말도 했거든요. 이제는 아예 이제 그 사실 표대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회에서 마지막 이제 수단으로 보통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간에 교섭을 해가지고 법안에 대한 조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정말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하라는 것이 국회 운영의 원칙이거든요. 저분은 국회 운영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이랑 열린민주당이 합산해가지고 뭐 180석이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결단만 하면 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학자로서 국회가 어떻게 기능한지에 대해 가지고도 정확히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사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본인의 말대로 이렇게 수사기관을 다 갈라놓잖아요. 그럼 본인과 본인 일가에게 지금 적용되는 혐의가 너무 다양하고 그 안에는 중대범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이 여기 다 가서 수사받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수사 효율성 면에 있어가지고 그다지 좋지도 않고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 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은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이유로서 이런 것들을 주장한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금 검찰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발언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도 시건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말씀하셨던 중대범죄와 자범 이거는 표현을 예를 들어 혐의 중에 가볍고 무겁다 이렇게 저희가 좀 순화해도 되겠죠? 아까 제가 자범이라 표현한 것은 6대 중대범죄에 표현은 되지 않는 그런 알겠습니다. 아주 그 작은 범죄들도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님이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요,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부인과 마찬가지로 본인 역시 1심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피의자라는 점에서 글쎄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부적절하냐 적절하냐 좀 논란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 등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합니다. 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최근에 SNS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갑자기 특수사를 없애자고 하는 건 설마 자신이 수사를 받았기 때문은 아니겠죠. 조금 시간 줄여서 형사소송법도 한번 읽어보시라. 글쎄요, 이렇게 직격탄 날리기로 했는데 서 변호사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보고요. 일단 이제 그 부인 정경심 교수가요, 사모펀드하고 입시 비리로 이제 그 실형 4년 받았죠. 근데 그 상당 부분이 조국 교수하고 이제 그 혐의가 겹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최강욱 의원 있죠. 이분도 이제 그 조국 아들 이제 허위 인턴 증명으로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죠. 이것도 이게 혐의가 공범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검찰의 수사를 받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검찰을 해체하자, 검찰을 죽이자, 이걸 이게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면, 조국 교수는 이제 뭐 향후 100년간은 사법체계를 만들자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개혁안 있죠. 예. 이 개혁안을 이게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일 때 만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또 이게 따로 만듭니까? 어떻게 1년도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향후 100년짜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게 저는 문제고, 본인이 만든 개혁안.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거학을 척결하고, 예. 그 다음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사권을 갈기갈기 찢게 나면 이게 국민의 인권 보호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그 살아있는 권력이나 거학 척결이 가능합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주장은 정말 그 형사사법체계의 이념에 반하고 철학이 없는 이런 데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야권 인사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범죄 피의자로 재판 중이면 자숙이 마땅할 텐데 역시 조국스럽다. 글쎄요, 저 박성현 부대변인, 이 김근식 교수의 얘기와 정말 피의자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도 못하는 건가, 뭐 반론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얘기는 좀 어떻게 해석을 좀 하십니까? 예. 저는 우선 그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렇게 그 제기가 된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된 우리의 그 토론에서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고 예. 조국 전 장관의 텍스트로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스운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이 그 뭐 정부든 여당이든 뭐 어떤 그 정책의 수립이나 어떤 진행에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예. 단지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검찰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본인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그냥 시민이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여권 또는 이제 여권 지지층 중에서 이제 국가의 공권력 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상호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예,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 내용도 뭐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가 좀 이렇게 본안에 관련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아니면 이제 기소와 수사의 그 분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의 적절성, 어떻게 하면 이제 기구를 어떻게 이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 이런데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 조국 전 장관의 말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하는 것은 뭐 좀 적절치 않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 정도의 이야기는 지금 뭐 이미 수사가 다 끝났습니다. 좀 전에 뭐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수사는 다 끝났고 이제 기소 단계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이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저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뭐 한 사람의 심의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요는 예. 좀 이렇게 그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이 이제 국가 공권력의 어떤 그 분할과 그다음에 견제 이제 이런 측면에 맞춰서 토론이 진행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부대변인, 뭐 제가 뭐 꼭 반론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저희가 본질에 대해서도 이따가 뭐 바로 만나볼 테고 조국 전 장관이 그냥 한 사람의 시민이라고 하기엔 여권 지지자들에게 꽤 영향력 있는 분 아닙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예. 예. 근데 이제 훨씬 더 영향이 큰 사람들도 저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그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 6대 범죄 수사권도 뺏겠다고 했던 그 당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추 전 장관 같은 사람이 한 명,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무력할 수 있는 검찰이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력인가요? 오히려 얼마나 정치 권력 앞에 취약한지 드러났죠. 뭐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검사장의 얘기처럼 사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거는 진짜 뭐 다른 사람이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한일 때 쓸 수 있는 말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본인의 인사권 그리고 징계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완전히 검찰 권력을 형용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제 검찰에 대해 가지고 무소불위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정치에 진짜 노란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앙지검의 내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찰 조직이 취약하다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그런 원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조국 전 장관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서울대학교 내부 규정을 저도 이제 보니까 그 기소가 된 교수들은 지금까지 19명이나 최근 5년 사이에 대부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가 징계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은 1년 가까이 돼가는 상황 속에서 직위 해제 상태에서 계속 그 월급을 수령하시면서 SNS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서울대 총장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징계위원회를 규정에 따라 빨리 소집하시기를 좀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적용되는 혐의가 교수로서의 그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왜 서울대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만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저희 야당이 이제 곽상도 의원이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강하게 지적하기 전에 서울대가 알아서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SNS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몸담고 있는 서울대에서도 조국 전 장관한테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 나머지 19명의 교수는요, 징계위원회 가가지고 다 처분받고 있어요. 근데 왜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 조국 장관은 아무런 징계위원회 소집이나 회부가 없었는지 저는 그것도 파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중대범죄에 대한 특수수사를 인정한 건 사실 과거에 다름 아닌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분리분산 방침은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이 법,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정말 내년에는 이르면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지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그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 수사하는 검사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중대범죄수사청이 가려면요, 검사는 이제 이거 사표를 내고 일반 수사관으로 이제 이거 새로 지원해서 임명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거 수사하는 검사는 사라지는 게 맞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 이제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68년 동안 시행됐는데 작년에서 조국 교수가 이제 민정수석일 때 그때 법무부하고 이제 그 행안부가 합의해서 이번에 개혁안을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완전히 저는 새롭게 만드는 거, 이게 정말 문제고요. 이번에 이거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게 문제는 저 크게 두 가지만 지적하면, 첫째는 이제 그 관할 다툼이나 책임 전가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범죄 보면 공범이 많죠. 예. 근데 이 고위공무원이 뭐 조폭하고 올려서 뭐 했다, 이런 경우에 어디 관할이냐? 이게 공수처냐? 아니면 이게 경찰 국수본이냐? 예.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이냐? 예. 공범이 있다 보면 서로 이 관할 다툼이나 또 책임 전가, 이게 있을 수 있는 게 첫째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저 세 개 기관이 전부 이게 정권 권력의 산하에 있습니다. 공수처도 이게 대통령이 처장 임명해서 뭐 영향권 하에 있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도 법무부에 외청두면 장관의 영향권 하에 있죠. 그리고 이제 경찰은 당연히 행안부 장관의 영향하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정부 부처의 산하에 있는 이런 기관들이 과연 우리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이렇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서도 상당히 개편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 말들도 어렵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럼에도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주장과 뭐 검찰의 분리법, 뭐 수사와 기소를 정말 완벽히 분리하는 거가 된다면 오히려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부분인 겁니까? 좀 전에 이제 서정욱 그 변호사가 그걸 걱정했어요. 도대체 어디다 수사를 맡게 될지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만들면 돼요. 수사 분배처 하나 만들어서 또 분배 책임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만들면 되고요. 예.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용구 차관이 지금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거 어디서 수사해야 되죠? 자, 이용구 차관이 만약 차관 시절에 그랬다면 네. 고위공직자냐 공처를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일반 범죄니까 일반 범죄 국가수사본부도 갈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건이라는 게 딱 하나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연루된 비리 사건 같은 경우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그럼 어디에다 가서 수사를 할 것인가? 어디다가 고소장을 낼 것인가?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예. 못 외우겠어요. 워낙 많아서. 그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나 검찰에 그 고소장, 고발장을 냈는데 이제는 경찰에 국수본에 갖다 줘야 될지 공수처에 갖다 줘야 될지 중대범죄수사청에 갖다 줘야 될지 어디에다 갖다 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요?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어요. 이 집권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권력을 통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분리해서 통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장악이 쉽거든요. 왜냐? 검찰은 지금 2,000명이나 되고 예. 거기에 검찰총장이 임기가 보장되니까 잘 통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니 이거를 한 1,000명 단위로 아니면 몇백 명 단위로 짜갈려 놓으면 그럼 통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는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건 자체를 무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어디로 갈지 이것도 헷갈리고 또 수사기관에 대해서 통제권 하니까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또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무부 장관이 수시로 뭐 추미애 같은 장관이 오면 수시로 관을 하겠죠? 또 공소청도 마찬가지로 지방공소청, 서울공소청 다 나눠 쓰면 다 통제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범죄를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수사 권한을 전부 다 분산시켜서 결국은 권력범죄, 정말 중대범죄를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이 무슨 뭐 이렇게 범죄가 다양하고 많아서 이렇게 많은 수사기관을 둔단 말입니까? 저는요, 정말 검찰이 밉다고 해서 이렇게 국가 수사의 중대한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저희 같은 이제 평론하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일반 국민도 많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조국 장관에게 적용되는 그 일가의적인 혐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본인이 법학자로서는 풀어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어디 가서 수사받아야 되는지. 예. 왜냐하면 범죄의 어쨌든 형식은 아까 제가 자범이라 표현했지만 일반 범죄에 가깝거든요. 뭐 표창장을 위조하고 무슨 뭐 인턴 증명서 위조하고. 근데 본인이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였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공직자에 대한 건 중대범죄수사권에서 다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디가 수사해받아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글쎄요, 조국 전 장관의 이런 말에 힘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권에서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공론화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대 범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수사 인력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고 필요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박성민 부대변인, 여기가 저희 잘 나와 있네요. 일단 뭐 누군가는 검찰 무장해제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상반기 내에 끝난다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일단 2월 내에,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발의해서 상반기 내에 이 법을 뭐 밀어붙인다라는 계획입니까? 좀 어떻게 보면 돼요? 예, 그 뭐 발의는 뭐 최대한 빨리 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은데 예. 2월 내에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이제 검찰 무장 해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총장 그 체제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자칫 이제 우리가 국가 기관에 대한 어떤 인격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라면 그 기능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검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것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된 그 검찰 개혁의 어떤 로드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 단계에서 국가 공권력에서 기소와 그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큰 방향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장관의 SNS 글 이거는 뭐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고 이번에 이 법 발의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뭐 박주민 의원이나 뭐 김용민 의원 같은 이런 우리 그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검찰 그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거의 뭐 일치된 목소리로 이렇게 방향으로 추진되어 있는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 이제 이게 뭐 복잡하게 만들어서 뭘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훨씬 복잡한 게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예. 미국이 이제 사실은 이제 FBI는 그 연방 사건을 관련하고 한 뭐 200개 중대 범죄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 사실은 뭐 지방 그 주정부도 있고 주정만에서도 또 다양한 어떤 경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다 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아주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좀 큰 어떤 어떤 검찰개혁의 명분, 뭐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해 나가는 데서 시간은 이제 아까 뭐 6개월 중에 6월 중에 입법 완료했는데, 예. 사실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법률 개정하고 동일하게 또는 더 다른 정부 조직의 어떤 개편하고 동일하게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그러니까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길게 예, 거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추미애 전 장관이요, 사실 여러 논란 때마다 해명 대신에 검찰 개혁 카드를 꺼내들어서 여러 비판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아들의 신상 문제여서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것들이 정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저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장관은 수사를 하는 수사지휘를 국제적 수사지휘 지금 총장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휘권 발동을 하세요.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질 일이에요.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 3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정말 일각에서는요, 이준석 의원님. 이게 대선을 앞두고,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 혹은 뭐 검찰개혁이 마무리 짓겠다, 이런 관측과 해석도 있는데 동의를 좀 하십니까? 추미애 장관 물러날 때 검찰개혁이 일단락됐다고 하면서 좋아하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을 성과로 내세우기에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개혁되었다는 검찰을 보니까 뭐 독직 폭행이 일어나지 않나,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났기 때문에, 또는 중앙지검에서 지검장이랑 이제 간부들이랑 싸우고 있지 않나, 이게 개혁된 검찰이 뭔지를 도대체 국민들이 감을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로는 도저히 승부 볼 수 없으니까 또다시 지향점을 하나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저기에 가면은 물을 마실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되는 것인데, 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지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한 3년 동안 못 들어본 말 아닙니까? 갑자기 중대범죄수사처라는 거는 새로운 어떤 지점, 집결지를 이제 설정하고, 그럼 또 여기에 놓고 또 이제 어떤 모델 케이스 하나 잡아가지고, 제가 봤을 땐 또 서초동 집회 같은 이런 지지층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못 듣던 얘기예요. 공수처만 하면은 목적지에 도달한다. 거기까지만 도달하면 검찰개혁이 완수다라고 계속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다른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공수처 만들고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 나중에 성과를 홍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실적 인식이 자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검찰 무장 해제 아니냐, 검찰 해체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일단 검찰 내부는 아직까지 조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작년에 있었던 추미애 윤석열 갈등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없는데요. 선정욱 변호사님, 이 주제 좀 정리를 저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여권의 사이비 검찰개혁을 몰아서 초토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검찰을 공중 분해하겠다는 시도에 대해서 차라리 내복을 칠하면 분연히 그 불의의 시도를 막겠다는 결기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석동현 전 검사장 얘기는 윤 총장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을 석동현 검사장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처럼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다, 이런 말 있죠. 근데 윤석열 총장의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의 침묵은 독입니다. 독이에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정권의 검찰 죽이기, 사법시스템 파괴, 예. 법치 파괴 이러고 있는데, 본인이 식물총장, 허수아비 총장으로 임기 맞지만 뭐합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단호하게 검찰 죽이기에 입장을 표명하고요. 그래도 이게 안 되면 지금이라도 사표를 던져야 된다 봅니다.
지금부터는 사견인데, 그러기 저는 단호하게 맞서 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서 결국 이 사법 파괴를 막아라. 이게 제가 드리는 개인적인 조언입니다. 침묵을 깨야 검찰이 이 조직이 산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관련된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조국 전 장관이 외친 이른바 검찰 해체법으로 불리는 이 얘기 저희가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